네,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개말입니다. 주간 주요 종목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종목들은 LS전선 아시아 어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LS일렉트릭 계속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수주 현황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건 매크로 지표라든지 수급 현황들이 좋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확장 수축 구간으로 해석해 보면 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지주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훨씬 더 강하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쪽이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예정 이율 부분에서 역마진 부분이 크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반대로 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금연지주 같은 경우도 순이자 마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8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조금 좀 금리 좀 인하하는 압박을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럴 때는 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이런 데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도 반도체 업황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MC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탈출 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은 분명히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빅스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요, 금요일날 기준 같은 게 16.69입니다. 그리고, 우리 빨간 봉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조금 불안하긴 하죠. 자, 근데 윗단도 아니고요, 아랫단도 아니고 딱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은 종목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소폭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우리 진행되는 전체적인 빅스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딱 나타나는 빅스 지수가 빨간불이 크게 뜬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란불이 크게 아래쪽으로 뜬다. 소폭이라도 아래쪽으로 뜬다라고 하는데 계속 홀드 베이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기본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투자하는 그 심리적인 영향도 크게 작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코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직전 한 3, 4일을 보시면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났을 거예요. 그만큼 투심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제가 뭐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상당히 믹스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연동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월요일 날 우리 파란불이면 홀드하고 빨간불이 위로 높이 뜬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실현이나 매도 해서 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그렇잖아요. 오늘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제군요. 자, 그런데 금요일날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의견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파란불이 이렇게 뜨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올 때까지는 홀드 해 주시는 게 맞죠. 왜? 수익은 이미 났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땐 30% 이상 수익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조금 뭐 아래로 뜨던 위로 뜨던 뭐 위로 뜨면 더 좋겠죠. 월요일 날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우리가 트레이딩 진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좀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들이죠. LS 전선, 뭐 결국은 LS 전선은 LS로 대신한다고 했고 대한전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늘려나가면서 새롭게 다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전 케이블 이런 것들도 다 최신형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 네 바퀴반을 돌아야 되는 케이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쏠릴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걸 밑바탕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야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말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공급이 더 부족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좀 이런 가격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수주받았던 게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중간중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최근에 뭐
그렇게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엔 다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꽤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된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념에서 뭐 LS전산 아시아, LS, 그다음에 대한전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LS전산 아시아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하고 더불어서요. 크게 주가가 오르는데 수익 실현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대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손 빼지 말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매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아마 지지난주쯤 여기 구간 지나갈 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요, 사실 1차적인 거고, 그다음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밸런스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여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수주량이라든지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우상방이 훨씬 더 높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아예 진짜 짜증이 나네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한 8만 9천 원, 막 이렇게 7천 원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 단가 조절해주고 가셔도 괜찮다. 왜?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요 구간 따라서 가는 게 우리가 평균적인 가치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 6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시고요. 60일 이동평균선 윗다니까 수익을 우리가 실현해야 될 단계를 한다고 하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높은 위치로 올라갈 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또 매크로 지표가 조금 안 좋았던 관계로 저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4분기 때 조금 우리가 조정을 받는 것들은 늘상 있던 왔던 것들이니까 좀 길게 보고 가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쪽 전력, 글쎄요,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도 같이 나가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냥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2030년까지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충전 시설부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주가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가자. 왜? 메모리나 이렇게 반도체 업종도 그렇잖아요. 업황이 좋아지고 나면 조금씩 조정을 받지만 그럼에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글쎄요, 제가 뭐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 때는 절대로 쳐다볼 필요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2월까지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훨씬 더 강하고요.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정도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연준에서 주로 얘기하는 하이어 포롱인가요? 뭐 이 표현 엄청 쓰잖아요.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역마진 부분이 크게 해소되는 부분이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뭐 단독으로 해서 생명보험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얘가 전부 다니까요. 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접근해 주시고 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나간 주택담보대출 최근에 한 3년 전에 부동산가 높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대출 엄청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기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고요. 연체율보다는 이자가 올라간 거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자, 이럴 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라에서 좀 이런 거 좀 신경 써주면 어떻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표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뭐 사설로 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융지주나 이런 곳들이 우리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변동금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아마 제가 볼 때 3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올해 아마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높이 주가가 오른 거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당시만 해도 삼성생명하고요, 뭐 신한지주 뭐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다 내가 얘기 드리고, 기타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배당보다는 주가 차익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아마 연초,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락 나오기 직전까지만 뭐 보유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런 거죠.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 치면 훨씬 더 높은, 아니 은행이 망하는 거나 예금이 어떻게 되나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도매로다 거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금을 할 돈이 만약 1년 동안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융지주 중에서 KB가 낮을 때 매수했다가 높을 때 매도하는, 그것이 훨씬 더 예금 넣는 것보다 수익이 좋더라고요. 물론 주식을 잘 거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예, 코리아 서킷에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패키지 반도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본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은 개선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믿음을 먼저 실어 두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적자폭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내년도 1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나면, 내가 조금 주가에 대비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보유하고 가시면서 평균 매수 단가 쭉 조절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 있죠. 전반기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 부분 조정 들어서 여기서 자리 잡았으면 상당히 좋은데 매크로 지표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LS, 엘리트도 마찬가지고요. 매크로 지표 때문에 이 하단으로 내려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렇다 할 수가 있죠. 조정받을 때 항상 더 한 번 그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눌리는 경향들은 늘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은 반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2등평에서 윗단에서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윗단에서 자리 잡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이동평균선 모두 모여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돼요. 여기서 윗단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이렇게 나타날 텐데, 우리가 뭐 항상 시나리오 그려보면 반도체 업황 개선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상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돼서 뭐 대덕전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갈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이 나빠질 때 되게 그냥 빅스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월요일에 빅스 지수가 빨간불 뜨면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고요. 파란불 뜨면 다시 반등이 나타나거나 보합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항상 저는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란불이 계속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나 단기적으로 스트롱 바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요, 뭐 환율 수혜주 뭐 이런 거 보는 것들보다 빅스 지수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지표상으로 보는 건 해석을 할 때는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국채 금리라든지 뭐 환율의 움직임 이런 것들 보는 게 맞는데, 직관적인 느낌에서는 빅스 지수가 훨씬 더 정확하게 맞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NX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려보면 4분기 흑자 전환은 이상이 없는 듯합니다. 자, 현대차그룹의 1차 벤더가 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쉽긴 하겠지만 내년도 초 윗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타겟으로 좀 정리해 보고요.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올해는 조금 좀 잘못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4만 원을 타겟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포트가 정말로 좋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적치를 어떻게 중간에 하방으로 내려 꽂아 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는데요. 흑자 전환 나타나게 되면 적어도 222동 평균선까지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탈출을 원하신다, 올해 내로 내가
동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29,000원 정도까지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정해 놓으셔야지만 적어도 2분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려도 저 정도 수준까지, 뭐, 글쎄요, 220 이동평균선 아랫단까지는 좀 올 것 같습니다. 그 점만을 살펴보고, 거기까지 오면 또 다시 또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 또 가다 보면, 내년도 한 2분기, 뭐, 1분기, 이 정도 수준까지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 수준에서 정리하고 탈출하는 엑시트 전략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한 29,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 다시 한번 내년 5월쯤에 돼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 아마 총선쯤 있을 때 가장 주가가 낮은 구간이 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쯤 한번 바라보면 내년도에는 그 카메라 매출 관련돼서 상당히 또 전장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내년 5월쯤 다시 접근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 빠져나오는 거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동종목이 뭐 내년에 좋다고 해서 막 주가가 5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요. 매크로만 너무 보다 보면 포인트 못 잡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제가 좀 더 빅스 지수를 가져내서 계속해서 연동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매수 포인트나 관망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런 거 찾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